자, 이번 시간은요.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그래서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타파해 주실 해결사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베러유 취업 앤 커리어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네. 가을이 이제 다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온천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온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목욕탕에서 깜빡 굉장히- 졸아가지고 네. 겨울이 왔습니다. 얼굴과는 다르게 약간 네. 노인 같은 그런 느낌 좋았던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부의 도움이죠. 조소연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3일째 반갑습니다. 네, 자, 송쌤 저번 주에는 이제 차코치님과 함께 예. 계속되는 서류 탈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의 고민 계속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류 광탈로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뭐 먼저, 다독여주는 예. 한마디 네. 해주시죠. 따뜻한 한마디. 네. 네, 지금 저는 위로와 충고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위로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 지금 만약에 지옥을 건너고 있다면 계속 가라. 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지금 뭐 거죠. 힘든 상황이라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지옥이에요. 가셔야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힘들어도 위로. 가야 된다. 네. 오. 그리고 두 번째 충고는 지금 서류에서 많은 분들이 10대 그룹은 이미 채용이 끝났죠. 그래서 마음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또 지원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지원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하라고 좀 강조하고 싶네요. 뭐 위로와 충고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용을 보면 저기 둘 다 충고인 거고. 네. 지옥도 가라. 그리고 지원을 지옥을 많이 또 해라. 빨리 그래서 가라고. 채찍질만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역시 송쌤다운 네. 반전 있는 반전 매력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요. 그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선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고민과 궁금증도 모두 한번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한 분 추첨해서요. 별다방 아메리카노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행운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질문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취대생들이 생각하는 꼭 필요한 스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공유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조세현 아나운서께서 첫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달려가보죠.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고민님께서 남겨놓은 댓글인데요. 네. 미래고민님은 희망 직무는 종합상사 그리고 해외 영업 은행권을 희망하고 계시고요. 서울 중하위권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지금은 29살의 남성분이십니다. 학점은 3.38, 어학은 토익 190, 토익 스피킹 160점,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서 1급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카페 아르바이트 1년이 있고요. 또 사무 보조와 기타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 하반기는 서류 통과가 거의 전무합니다. 은행권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꼭 스펙 문제는 아니고 자소서의 문제 같긴 합니다. 그런데 종합상사나 해외 영업은 해외대 출신이나 만점에 가까운 공인 어학 성적 아니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학벌도 어느 정도 본다고 들었는데요. 나이도 좀 걱정이지만 내년 상반기 전까지 무역 영어와 국제무역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상사나 해외 영업은 학벌과 해외대 출신 여부가 중요한가요? 또한 은행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기업금융이나 외환금융 관련 분야도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서울권의 중하위라고 하니까 뭐 중하위라기보다는 이제 뭐 중기권 밑으로 생각하자면 뭐 광명상가라든가 네. 국승재단 쪽인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의 고민을 짚어보면 서류가 다 떨어져 갖고 그 고민이 된다. 네. 그리고 자소서 이걸 본인이 분석을 하셨어요. 자소서 문제인 것 같다고도 얘기도 하셨고 무역 영어와 현재 국제 무역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합상사나 해외 영업은 학벌이나 해외대 출신 여부가 중요한 건가 또 은행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제 무역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가 이게 좀 그러니까 무역회사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생뚱맞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짚어주시죠. 예, 어떻습니까? 네, 이분 좀 크게 말씀드릴 거는 현재 두 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희망을 좀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종합상사 해외 영업 직무하고 은행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스카이도 다 가고 싶어하는 곳.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상위권 대학교들이 싶어하는 다 이제 거죠. 몰리는 쪽입니다. 이쪽이. 상사를 먼저 보자면 종합상사는 이전부터 상사맨이라고 하고 또 소위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의 천명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매력적인 산업군이고 은행권 또한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첫 번째 먼저 짚어드리면 학벌이 맞긴 맞습니다. 네, 학벌에 대한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그렇군요. 이분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어.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은 도입을 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 근데 이제 100% 도입을 한 곳은 공기업 정도밖에 없어요. 아직 은행권도 절반 정도밖에 도입을 안 했고 이번에 뭐 상사들도 도입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벌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학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분 일단은 보니까 서울 네. 중화유예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중화유죠. 국중세단이나 뭐 이제 네네, 네. 관명사가 쪽. 그 정도 학벌로 보자면 일단은 그 종합상사부터 봤을 때는 음. 그 학벌로 메이저 종합상사는 들어간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 네, 없어요? 전문 자격증이 있지 않는 있지 한, 않는 한. 네. 뭐 거진 최근에는 거진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분이 지금 학점도 3.38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겠죠. 그렇죠. 네. 바꿀 수 네. 있는 거를 좀 짚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네, 학력과 뭐 학점 이런 걸로 봤을 때 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분께 맞습니다. 솔루션을 좀 처방해 주시죠. 네, 이분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나이가 29살이세요. 내년에 만약 다시 한다고 하시면은 30살입니다. 30살. 그래서 사실 문과생들은 지금 서류 합격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 자격증 획득이에요. 전문 자격증 획득.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좀 실효성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어쨌든 전문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세무사, 뭐 노무사 네. 아니면은 관련 그 관세사라든지. 자격증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이고. 거. 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취업을 위해서도 많이 따고 있긴 예. 하죠. 음. 근데 이분이 지금 30살이기 때문에 그거를 권해드리긴 좀 어렵고 이분이 지금 뭐 국제무역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는데 이분은 지원을 좀 많이 늘리셔야 돼요 현재. 지원을 지원을 너무 많이 최상위권만 늘려야 하고 된다. 계셔가지고 음.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상위권 대도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리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무역사 이런 것보다는 상사보다는 금융권이 더 가능성이 높으세요 지금. 그래서 금융권에 맞는 자격증, 뭐 금융 ACS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나이를 좀 보건데 이분이 향후에는 국내 영어까지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어허.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유통관리사 2급 정도 따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무하고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음. 본인이 가고 싶은 데만 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많이 안 건데 넣으셨을 약간 가능성이 눈을 낮춰볼 수도 있고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꼭 버거킹은 아니어도 네. 내가 좀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네. 눈높이를 좀 맞추고 또 네, 어떤 맞습니다. 자존감을 직무 높이는 역량도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존감이란 키워드가 예. 딱 맞는 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졸업한 어쨌든- 지 조금 되셨기 때문에 그쵸. 좀 눈을 넓게 펼쳐보셔야 네. 될 것 미래 같습니다. 고민님 고민하지 마.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조원아가 읽어주시죠. 예. 네, 두 번째 댓글은 JT0545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대상특 코리아 스포츠 마케팅에 지원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자소서, 어린 나이, 성별 이런 부수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여기는 저는 토익 900, 해외 석사 경영학 졸업, 마케팅 관련 논문, 스포츠 사업 대회 활동, 또 스포츠 마케팅팀 인턴 5개월 등을 갖고 있고 서류 불합격했습니다. 웃음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웃음이 좀 씁쓸한 것 같네요. 근데 이거 나이 보니까 조원아가 얘기했지만 네. 나이가 없네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예, 궁금한데 그리고 나이가 성별도 지금 따로 없습니다. 예. 네, 남자분 그런데- 같은 느낌인데. 네, 이분 느낌이. 스펙을 보니까 토익 900에 해외 석사 경영학 졸업이고 또 스포츠 마케팅 팀 인턴 경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스펙으로 보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유가 왠지 없어 보이네. 네, 나이나 성별 이런 걸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은 학생들 입장에선 본인한테 많이 좀 요소를 찾죠. 근데 일단은 스펙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회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상트 코리아는 저희 지금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다 지원해요. 요즘에 되게 지금 정말 인기가 대기업 많은. 못지않게 인기 많은 그럼요. 회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워라벨이라든지 소위 연봉 수준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좋고 특히나 라이프의 스타일에 맞춘 그런 뭐 옷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뭐 경쟁률이 워낙 높을 거예요. 두 번째를 보자면 하반기에 이분이 지원한 스포츠 마케팅에서 우대 사항을 두 가지를 좀 뒀어요. 첫 번째는 영어 우대, 네. 영어 잘하는 사람 우대, 두 번째는 중국어 관련 우대입니다. 이분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 TO에 들어가시겠죠. 근데 영어 TO가 많은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네. 티오가 많을 것인가 아닐 그쵸. 것인가. 네, 그거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거를 감안하고 저희가 본다면 이분이 지금 해외 석사죠. 이분이 예. 졸업을 하신 이게 게 이거 나름대로 네. 메리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 석사인데 아마 뭐 영어도 잘하시고 하니까 미국권일 것 같긴 한데 데상트 코리아가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혹시 어느 나라 기업인지? 데상트가 저쪽 아니에요? 저쪽 그 유럽 쪽 아닙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 본사예요. 오. 그래서 네. 일본의 지사가 지금 데상트 코리아거든요. 데상트가. 그럼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 왔을 때 필요한 인력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나라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해외 석사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토익보단 아. JPT 네. 같은 게 있어야겠네 이분은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언어적인 그런 어떤 차이도 좀 있겠고 그런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나이를 안 썼는데 만약에 네. 나이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대로 45까지는 아니지만 뭐 30대 후반이라든가 네네. 이러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30대 뭐 중반만 이분이 돼도. 뭐 어린 나이라고 해놔서 아마 나이적으로는 많이 필터링을 안 걸렸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하나 복병이 이분이 좀 써놓진 않았는데 데상트 코리아는 본인만의 동영상을 좀 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자신을 입사 지원사에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영상을 좀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이분이 맞게끔 했는지. 그래요. 뭐, 좀 더 네. 회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좀 그 분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선생님이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그렇죠. 조금 더 네. 다듬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사연은 시큼한 레몬님께서 시큼한 보내주신 레몬. 고민입니다. 아우 상큼하신가 봐요. 시네요. 네, 지방국립대 산업공학과 졸업 예정자시고요. 나이는 25살의 남성분이십니다. 학점은 4.16점, 어학으로는 토익이 895점, 토스 150, 신 HSK가 5급을 소지하고 계시고요. 자격증은 품질 경영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또 식스 시그마 GB,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갖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공기업의 안전 품질실에서 인턴을 2개월 동안 하셨네요. 네. 이분의 희망 직무는 생산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거죠. 예,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이번 하반기에 산업군에 관계없이 대기업 생산관리, 품질관리 직무로 지원했지만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산업공학과란 학과가 산업군 선택도 애매하고 또 반도체, 자동차 등등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문제고 나이가 적어도 문제고 네.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나이 때문에 참 고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송 쌤은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분은 지금 남자분인데 25살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은 보통 저희는 필터링을 한다고 하죠. 근데 과연 나이가 적어도 필터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봤을 때 이제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나이가 좀 적으면 경력도 좀 낮을 것 같고 네. 뭔가 일도 어쨌든 조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송이 취급하는 뭐 그런 그렇죠, 것들? 맞습니다. 조직 적합도를 좀 낮춰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어려도 정성적인 평가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그 부분은 조금 바꿀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문제가 있어 보인 근데 부분입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네. 이 정도 나이 되지 않나요? 근데 뭐 27 보통 정도? 휴학을 한두 번 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휴학도 안 하셨는데 스펙이 엄청 좋으세요 지금. 그러네요. 네, 네. 네. 준비를 그래서 4.16이면 공부도 네. 엄청 열심히 하신 예.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피드백을 드리면 네. 이분은 지금 산업공학과는 되게 좋은 과예요. 요즘 빅데이터도 많이 배우고 여러 산업군에 다 적용 가능한 그렇죠. 그런 지식들을 배우는 곳이죠. 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3군데 정도 그 산업군을 정리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사 자격증을 좀 획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분이 25살인데 진짜 많이 하셨어요. 뭐 학점도 좋으시고 기사도 있으시고 인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봤을 때는 일은 참 잘할 것 같은데 과연 협력이라든지 이런 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는 최대한 협력에 관한 에피소드를 좀 넣어야 되고 봉사활동을 하나 하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이분은 너무 혼자 열심히 스마트하게 하신 것밖에 없는 느낌이라서 너무 혼자 스스로에게 네. 매몰돼 있기 그래서 때문에 뭐 범사인 조금 더 같은 눈을 넓히는 거. 느낌이죠, 사실. 네. 네. 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의외네요. 좀 하시면서 스펙을 쌓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댓글 읽어봤는데요. 예. 송쌤, 세 분 중에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아가실 분 뽑아주시죠. 네, 좀 일단은 뭐 가봅니다만. 유교원 만화에 따르면은 첫 번째 분이 29살이니까 그분 드리는 게 맞는데 네. 이걸 좀 타파하고자 제일 막내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막내분, 시크한 시큼한 내분, 네. 시큼한 네, 내분님. 우리 막내한테 좀 예. 하나 시큼한 축하드립니다. 내모님 축하합니다. 예, 씁쓸하고 시큼하시고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예. 서류 탈락하신 분들이 이제 보니까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공채 탈락 이유와 진단과 그리고 또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곧 방송될 왜 떨어졌나 시즌 3에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베러유앤 취업앤커리어 컨설팅의 예. 송진원 컨설턴트님 또 조세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